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 집무실에 있는 7층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을 문을 부수고 빈집 털이하듯 들어간 겁니다.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폭동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원 폭동. 폭동의 목적이 뭐냐? 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이죠. 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면은 내란이죠. 내란입니다. 뭐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 분명한 내란이라는 것.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찰이 이 사태를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란 수괴가 누구냐? 윤석열이죠. 그리고 저 폭동, 119 법원 폭동의 배후가 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정도의 폭력을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것은 일정한 조직력을 갖추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7층 판사가 있는 판사실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버를 손괴를 하고 물을 뿌리고 랜선을 뽑고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저는 경찰에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생겼다. 저 폭동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 기능에서 아주 철저히 그렇습니다. 수사할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골단을 비롯해서 일정 정도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집회에서 준동하는 세력들의 어떤 인터넷 배후도 있어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배후를 밝히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적용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하 수행자에 대해서도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양형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소요죄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법정 모욕, 다중 불해산,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 파괴, 공익 건조물 파괴, 재물 손괴, 중손괴, 특수 손괴, 그리고 법원 침입과 판사 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특수 주거 침입, 주거 신체 수색 등 이게 다 거의 징역형이에요. 그리고 징역형 매우 중형입니다. 저는 초기에 경찰이 조기에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반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선동에 가까운 댓글을 다는 여러 사이트에서 굉장히 활동이 위축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관용할 문제는 아니다. 정말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확고부동하게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앞서도 우리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1시 45분쯤 경력을 뺐다고 얘기를 그 마포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때 경력을 뺐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시위대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을 게 분명하고
그리고 격앙돼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언가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판단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해서 좀 따져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뭐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경력을 그렇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의 필요성,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특히 차은경 판사를 비롯해서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판사들에 대한 경호 요청이 있습니까? 네, 경호 요청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범죄 소위 피해자 우려가 있으면 네. 내부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경호를 할 것이냐, 신변 보호를 할 거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부 지역 관련해서는 그쪽에 그 두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네. 하여튼 뭐 형사들이 몇 명씩 가서 신변 보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뭐 공수처, 국수본 또 헌법재판소, 대법원뿐만 아니라 네, 거기도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 조치도 필요하다. 네, 그것도 협의하는 대로 저희들이 네, 협의를 그리고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네.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죠? 뭐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그건 참- 이재명 대표만 죽이면 된다. 그 얘기는 뭐 이재명 있었습니다. 대표를 죽이면 예. 뜬다.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폭동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뭐 경찰 생활한 이후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테러라고 하는 거, 정치 테러라고 하는 거, 작년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있었는데 그 정치 테러가 또 발생하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선제적인 경호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경호.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선제적인 경호에 나서야 된다. 그에 대한 조치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